항윤, 원한, 윤석열에 대항해서 한동훈을 도와주는 이게 김경률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정면 도전이에요. 이게요? 예. 불출마 선언이? 윤 대통령은요 비대위원을 사퇴해라. 그리고 마포에 나가서 정청래하고 싸워라. 대통령의 뜻입니까 그게? 대통령실 일반적 기류가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위원 하면서 계속 떠드는 것보다 그냥 이게 마포에 가서 정청래라도 잡아라. 그러면 이게 좀 조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좋거든요. 근데 사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대통령실이 말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했다고 해서 경고해줬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원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완전히 180도 반대로 선택한 거예요. 마포에 출마를 하고 대통령실 뜻은 그다음에 비대위원은 사퇴하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을 유지하면서 마포를 포기했잖아요. 이건 대통령실과 180도 반대 항명이다. 항윤 원한이다. 그럼 이게 왜 이랬느냐? 한동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비대위원으로서 위원장한테 힘도 실어주고 한동훈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이 사천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깨끗이 사천 논란을 부시겠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도 이제 다 자른다. 이 뜻입니다. 자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장에게. 내가 이게 가장 첫건 김경률까지 불출마했는데 업참 경률했는데 업참 주진우 업참 이원모 왜 못하느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사람도 안 받겠다. 공천은 내가 다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동시장을 방문했는데 정광재 대변인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인 이거 어떤 장면이죠? 이거는? 이거는 저 경동시장 떠나는 장면인데요. 떠나기 전에 차에 올라가서 저 닭입니다. 닭 생닭. 닭이네요. 그런데 닭. 저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생닭을 이제 사는 장면. 모든 그 일정을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 시장 마지막 그 가게가 저 생닭을 파는 가게였는데 그걸 보시고 나 닭 한 마리 사야 되는데 라고 해서 닭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인파가 워낙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닭을 사러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살 수가 없어서 닭집 주인은 저 닭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서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지금 닭을 들고 있는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저거 제가 봉투에 좀 넣는다고 넣은 건데 반밖에 안 들어가갖고 저렇게 사진이 찍혔네요. 저 출퇴근을 보장하라는 사실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얘기인데 수인 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결되는데 저기 상인분들도 그걸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이 너무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콩나물 시루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네, 경동시장에 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였어요, 장유비 변호사? 저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문국현 전 그 분도 그랬고 이게 정치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확 뜨는 정치인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귀결이 아름답게 끝난 적이 있었니까. 왜냐면 그런 상황 속에 누구든지 던져지면 저는 이 아주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데마다 환호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지율 추이가 좋다 어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심취해서는 안 되는 게 전 정치인의 자세여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고 있나? 심취해 있다. 저는 심취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옆에 오늘 가장 가까운 곳이 있었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요. 평정심을 또 하나 이 문국현 전 위원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3정당으로 아주 지금과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세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오랜 보수 정당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가이드하고 정치권에 연착륙하도록 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국현 전 의원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를 포함한 후보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비하해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국현 전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대표이고 네. 또 어떤 지지율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냐. 이것이 과연 과거에 어떤 반짝했던 그 대선 후보들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인데 한민수 대변인도 반론해 주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경동시장 간 걸 반론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현재 모든 것이 뭐 거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봐야 될 겁니다. 좀 더 봐야 된다.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보나 이런 뭐 보수층에서는 분명히 왜냐하면 그 직전 상황을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정말 비빌 언덕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이제 뭐 높지 않고 하강 곡선이고 김기현 대표까지 이제 뭐 중도에 하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법무장관 하면서 나름의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 카드로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뭐 보수층이 당연히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가령 이런 정책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 도시 가는 데마다 서울 편입을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제 정치 철학이나 삶의 철학으로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는데 지방을 포기하고 국토 대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기 분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잠깐만 생각해도 성립이 안 돼요. 저는 왜 이런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을 현혹한다고 하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집권당 대표면. 아니 다 경기도로 분도 다 의정부가 됐던 뭐 고양이 됐던 다 들어오고 나면은 경기 북도가 분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면서 안 맞죠. 좀 안 맞는 정책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번에 대통령하고 윤재원 원내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로지 또 야당 대표와 야당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친 용어로. 이거는 본인들 좋아하는 층에서는 각광을 받을지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 특히 뭐 수도권 선거나 그분들이 중수청 그랬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분들한테는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을 거다. 이거 반론을 경기 북도 분도 문제와 메가시티는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기도 내 시도가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과 생활권이 묶여 있거나 그 지역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넓히겠다는 거고 경기 분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 제가 이제 의정부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 북부 지역, 특히 이 경원선 라인을 중심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낙후가 돼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분도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를 가두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면 경기 북도 북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근데 동아일보에서 근데 오늘 왜 정치신이 못된 것만 배웠을까 뭐 이런 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뭘 지칭한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못된 거 배운 거 맞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칼로 못본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논평할 가치가 논평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은유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박목월 노래 중에 4월의 노래 보면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일러라. 이 말은 목련하면 4월이고 4월하면 총선입니다. 이 말은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볼 수 있을 그대로 것이다. 이게 약속이니까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편입이 가능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시간은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은 더 걸리는데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총선을 그건 짧게 좀 얘기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정책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우리가 내놓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나 본인들이 대선이나 이전 심지어는 지난 총선 때 내놓은 공약이 있어요. 지금까지 실행을 않고 있다가 이번 총선에 자기들이 승리하면 또 하겠다고 합니다. 저 국민들 그렇게 자꾸 정말 빗나가듯이 하면 안 되고 좀 김포 얘기는 한마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편입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총선 전에는 주민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포 지금 민심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은 폐기된 공약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 칼럼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폐기된 공약은 맞습니까? 아니요. 그 김포시에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예. 지금 김포 편입 문제를 서울시 편입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기현 대표 시절에 나왔던 공약이니까 폐기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강화해서 수도권의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해 보자는 식으로 지금 특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는 또 환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 한 단어로 이제 제가 평가하면요. 우리 6.25 때 중국에서 6.25를 뭐랍니까?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항미 원조라죠. 이 표현을 이렇게 그대로 쓰면 딱 맞아요. 항윤 원한 윤석열에 대항해서 한동훈을 도와주는 이게 김경률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정면 도전이에요. 이게요? 예. 불출마 선언이? 윤 대통령은요. 비대위원을 사퇴해라. 그리고 마포에 나가서 정청래하고 싸워라. 대통령의 뜻입니까 그게? 대통령실의 일반적 기류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위원 하면서 계속 떠드는 것보다 그냥 이게 마포에 가서 정청래라도 잡아라. 그러면 이게 좀 조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좋거든요. 근데 사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대통령실이 말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했다고 해서 경고해줬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원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완전히 180도 반대로 선택한 거예요. 마포에 출마를 하고 대통령실 뜻은 그다음에 비대위원은 사퇴하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을 유지하면서 마포를 포기했잖아요. 이건 대통령실과 180도 반대 항명이다. 항윤 원한이다. 그럼 이게 왜 이랬느냐? 한동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비대위원으로서 위원장한테 힘도 실어주고 한동훈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이 사천 논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깨끗이 사천 논란을 부시겠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도 이제 다 자른다. 이 뜻입니다. 자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가장 첫건 김경률까지 불출마했는데 업참 경률했는데 업참 주진우 업참 이원모 왜 못하느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사람도 안 받겠다. 공천은 내가 다 한다. 이 뜻입니다. 경률. 했는데. 근데 업참 그러면 주진우 할 때 진우, 업참 이원모 할 때 원모. 이 말은 대통령이 윤심이 실린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후보들도 다 정리하겠다. 이 말은 공천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준 이런 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한 뜻을 해석을 딱 해주니까 우리 정광희 대변인이 당황하고 계세요. 말씀 주세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의 이건 해석의 영역이니까. 해석 영역입니까? 해석하신 걸 존중하는데. 존중한다. 단 하나 제가 확인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다는 원칙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뭐 누구를 찍어내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뭐 고도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통령실 뜻이 근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였는데 오히려 불출마로 받아서 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그거 팩트 맞습니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어디까지 확인하셨던 겁니까? 그거는 겁니까? 이제 다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비대위원은 사퇴하고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잡을 사람도 없어요. 흠집니다. 거기에 나가서 그냥 선거운동 열심히 해라. 괜히 마리 앙뚜아네트 쓸데없는 이야기 비대위원 하지 말고 이게 대통령실 일반적 분위기인데 정반대 결정한 거 맞아요. 정반대 결정했다. 그런 부분에 일부 제가 대통령실의 전체 기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의 생각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단서를 붙인다면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엔 마포을에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비대위원에 참석한 건 아닙니다. 참여한 건 김경률 위원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비대위원으로서 이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우리 정치를 혁신하는 과정에 자기를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온 거지 국회의원 한석
복지하려고 했다면 마포울에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영입이 됐는데 험지죠. 오히려 더 좋은 지역으로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김경률 위원장이 뭐 이거 비대위원이? 총선 위원이 총선 승리를 가기 위한 자기의 결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지 뭐 여러 가지. 근데 보니까 뭐 같은 표나 나왔는데 상당히 당황하고 막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래서 크게 당황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뭐 그런 보는 재미도 있네요. 근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 얘기대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많은 언론에서 분명히 저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이 있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가장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도화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서 사퇴하라 이런 게 많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보도상 따르면. 근데 뭐 그런 차원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본인도 나중에 뭐 그 설득이 잘 안 됐다는 식의 얘기를 하던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라는 카드를 내므로써 타격을 입은 건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타격을 입은 건 맞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포울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 붙잡아 올리면서 그렇죠. 운동권 청산하면서 무슨 뭐 정청래 우리 최고위원을 상대로 꺾는다. 근데 뭐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뭐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온다고 했나요? 관우 흉내 내면서 술 식기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천 논란까지 나올 때 대통령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드디어 뭐 대선 행보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제 뭐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비대위는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은 솔직히 아무 권한 없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완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요. 이게 어떻게 한동훈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일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까지 언급하면서 86세대 청산 언급했고요. 거기 상징적인 인물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세웠던 겁니다. 사천 논란까지 뭐 자초하면서요. 근데 그게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컨셉이 굉장히 좀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른바 뭐 윤희숙 의원을 빼고서는 86을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좀 내세울 수 있는 후보들 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제일 컨셉으로 내세웠던 상징적 인물을 철회해버렸다? 이게 어떻게 본인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이걸 지렛대로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걸 지렛대로 정말 대통령 측근들 공천 주지 않는데 내가 하겠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이게 무슨 사당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이런 풍경이 벌어지면 대통령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의문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딱 어느 수준에서 말이 멈춰 있냐면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청했던가요? 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로 정치적인 선택 받을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자, 여기서 이제 어제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녹화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질의응답을 가감없이 했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에게 이제 참모들이 예상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현재까지 녹화 잘 된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이 사건은 이제 그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요. KBS 가지로 보면 돼요. 녹화 사건? 아니 원래 사건이요.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최악의 정치 공작이면서 명품백 사건이 여기 악마의 편집이더라고. 악마의 편집. 그 최재형 목사인지 참칭 목사인지 이분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해가지고 이게 틀은 거예요. 악마의 편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분은 김건희 여사고, 그다음에 잘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참모들이 알 필요가 없어. 참모들보다 윤 대통령이 더 잘 알죠. 아니 윤 대통령도 다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김 여사한테 직접 들을 테 부부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단정적이어서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다 보고 했다는 얘기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모들이 뭐 질문이나 뭐 이게 이런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김 여사한테 직접 다 자초지종을 들었기 때문에. 다 들으셨던 거 맞습니까? 부부니까 그게 당연히 다 듣지 않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있어요. 아니 부부간에 그러면 그게 있었던 일을 대화를 안 합니까? 그 상식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참모들이 뭐 개입할 여지도 없이 내가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한다. 가감 없이.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김치찌개 몸에서 여러 명 앞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BS 앵커하고 좀 심도 깊게 한번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서 자초정 전모를 이게 이제 한 99%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는 뭐냐?
그런데 경호 시스템이 뚫린 거라든지 체계적인 보호자가 안 되니까 좀 앞으로 제도 개선 이렇게 뚫린 거 유감이다. 그래서 99%의 해명과 예. 1%의 유감 정도. 아하. 사과는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 없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없다. 사과는 없고 아하. 99%의 해명과 해명과 1%의 유감. 유감. 그거는 이제 그 경호 체계 뚫린 거라든지 아하. 특별감찰가 안 둔 거, 제2부속실 없는 거 아하. 이런 데 유감. 서범인 변호사님 파악한 거는 사과는 없고 1% 유감과 99% 해명이다라는 단독 보도. 장 변호사님. 이게 피해자라서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요. 객관적인 증거는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이 담긴 명품 쇼핑백을 보내요. 카카오톡으로. 예. 뵈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팩트죠. 그러니까 경호실이고 뭐고 뚫려서 갔고 명품백을 받았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 뭐 이런 걸 또 가져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 점을 이어붙이면요. 대단히 부적절하게 현역인 영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한 겁니다. 거기 어떤 살이 붙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러지 마세요. 이게 2번 있었는지 5번 있었는지 이게 100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받았다는 결과물이 있으면 이거는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해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서 변호사님 대통령께 분명히 또 설명을 했을 거라고 또 인지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예,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죠.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 없으니까요. 뇌물 죄도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신분범 규정입니다. 그런데 알았다,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30초? 중간에 네. 유용한 바람에 말씀드린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 서 변호사 말씀이 맞다면 저는 대통령 대담이 녹화된 분량이 국민들께 더 큰 반감이나 비판을 젖힐 것 같은데요. 99%가 해명이고 1%가 유감이고 사과조차 없다. 그것도 형식도 지금 녹화해가지고 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준비된 멘트 없이 현장에서 그동안 생각을 즉답했다.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 저는 대통령실에 이런 정무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거 경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언론에 흘립니까? 대통령이 당당했다? 바로 그 댓글을 안 보셨어요? 그럴 거면 왜 생방을 못했느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왜 신년 기자회견을 못하냐?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제 부분에서 말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도 해명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 아닐까요? 근데 제 말을 지금 그러니까요. 오해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았다는 게 예, 알았다는 것. 그 파우치 받을 때 대통령이 알았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최근에 네. 후에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아무 당연히 그걸 이번에 알았다는 게 나중에 아니에요.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럼 그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사안인가라고 예.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볼 수 있었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과가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저는 뭐 소령 변호사가 워낙 단정적으로 얘기해갖고 제가 뭐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여하튼 이 일이 왜 이루어졌고 진솔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이 대통령께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저는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 파우치를 한 번만 좀 사용해 달라라는 메시지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거 뭡니까? 이거 한번 사용하는 거를 포착하는 순간 바로 이거 내가 준 건데 사용하겠다라는 고도의 어떤 계산이 있었을 정치적 것이다.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좀 소상히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해서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카톡도 주고받고 날짜까지 정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이렇게 수사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수사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20초 드릴게요. 예,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근데 그 아는 분한테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주거침입으로. 그다음에 이거 위계한 고무방해입니다. 경호물 방해한 거고요. 예. 쏘기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 집에 누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데 택배 온 것처럼 예. 실제 도둑놈인데 쏘기 가지고 들어오면 그 주거침입입니다. 문 열어주도. 예. 제가 여기 고발하라는 거예요. 예, 20초. 예, 주거 침입은 주거 안정성 훼손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주거 침입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자, 또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